자, C++에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는 C 언어와의 하유환성을 위해서 C에서의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식, 즉 널 문자로 끝나는 캐릭터 배열로서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끝에 널 문자로 끝나게 되어진 하나의 문자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물론 내가 표현할 문자열의 길이보다 더 큰 배열을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후 우리는 최대 9개의 문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위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역할을 문자 배열을 통해서 유지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자 배열 관점에서 문자열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배열을 선언하는 당시에 배열의 할당 크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열의 크기 빼기 1만큼의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제약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동적 할당된 배열을 생성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현재 내가 표현할 문자열의 길이에 딱 맞는 동적 할당된 배열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가변적인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만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열을 표현하는 배열이라는 것은 기본 자료형의 변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연산들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없고 그저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필요했었죠. 문자열을 복사한다라든가 문자열을 비교한다라든가 등등 다양한 연산들을 일일이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해줘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자 배열의 관점에서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자들을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대신에 C++에서는 좀 더 쉽게 또 간편하게 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클래스라는 개념 우리 아직 다루지 않았었지만 연관되어진 정보들의 묶음, 즉 어떤 변수나 함수들의 묶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을 클래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어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위 문자열을 유지 관리하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객체를 기본 자료형의 변수처럼 사용을 해주면서 또 다양한 연산자와도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단에 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해 줘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 string 헤더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식별자 string은 여전히 표준 네임스페이스 상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std::이라는 것을 같이 동반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문자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것이에요. 처음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소위 입력받기 전에 프롬프트 메시지를 cout 객체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었고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11칸짜리 문자형 배열, 즉 널 문자를 제외하고 1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을 해주었어요. 물론 캐릭터라는 타입은 C 언어나 C++에서 모두 다 ASCII 코드 값 하나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1바이트 크기의 하나의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영문자는 최대 10개까지, 한글 같은 경우는 연속되어진 2바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한글 한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은 5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크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할당 크기를 할당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할당되어지는 배열에 대해서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cin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io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영역에 할당되어진 cin 객체를 통해서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하나의 문자열로서 name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 즉 이 11칸짜리 문자 배열에다가 저장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입력받은 내용들은 다시
표준 영역에 할당되어진 cout 객체에 대해서 현재 입력받은 문자열 값을 다른 문자열과 같이 결부시켜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프롬프트 메시지에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사용자가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해 주게 되어지면 cin 객체는 현재 입력되어진 홍길동이라는 6바이트 플러스 1, 즉 널문자까지 7바이트로 구성되어지는 문자열을 이 name이라는 배열에다가 저장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입력되어진 name이라는 배열의 값은 다음과 같은 출력문을 통해 가지고서 적절하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cin 객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입력받는 방식은 우리 C 언어의 scanf와 마찬가지로 소위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의 데이터들을 읽어드려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지는 값은 입력 버퍼에 쭉 쌓여지겠지만 그 입력 버퍼에 쌓여진 내용 중에서 공백 문자로 떨어진 한 덩어리를 취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력 값을 다음과 같이 길 그리고 한 칸 띄고 나서 동이라고 써주게 되어지면 사용자는 입력한 내용들이 길동이라는 최대 10자를 넘지 않는 알파벳이지만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로 떨어진 두 덩어리의 입력값이 있기 때문에 입력 버퍼 상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입력 버퍼 상에서 첫 번째 한 덩어리인 길이라는 값만 읽어다가 name이라는 배열에 저장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스페이스 그리고 동이라는 내용은 여전히 입력 버퍼 상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C 언어에서도 공백을 포함한 한 덩어리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봅시다. 현재 이 코드는 C 언어와 같은 관점, 즉 전통적인 방식의 문자형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와 똑같은 일을 하되 이제는 C++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진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 보도록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달라진 점은 앞서서 사용한 문자 배열 대신에 8번째 줄에 name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객체 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객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우리 C 언어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와 같은 관점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대신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구조체라기보다는 구조체와 굉장히 유사한 클래스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변수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현재 name이라는 식별자는 타입이 string이라는 타입인데 그 string이라는 타입은 하나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관되어진 속성과 행위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name이라는 곳에다가 현재 cin 객체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name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cout이라는 객체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코드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상에서 내가 직접 정의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샵 include 하기를 string이라는 헤더를 기술해 줌으로써 현재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 줘야 할 것은 앞에서 우리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string.h라는 헤더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C의 표준 라이브러리인 string.h를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C++에서는 cstring이라고 기술을 해줘야 됐었죠. 하지만 앞에 C 없이 그냥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C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C++에서 추가되어진 string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문자 배열에다가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현재 cin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 중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역시 아직 우리는 객체, 멤버 함수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면 되는데, C++의 객체라는 것은 C 언어의 구조체 변수와 동일하되, 차이점은 C 언어의 구조체는 그저 변수들의 묶음이었는데 반해서 C++의 객체는 변수와 그 변수를 사용을 하는 연관되어진 함수들을 한데 묶어 놓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Cin이라는 객체는 뭔가 입력받는 것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는 현재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그저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로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getLine의 매개 변수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 구분자로 구분되어진 최대 크기만큼의 내용을 이 배열로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읽어드릴 크기는 널문자까지 포함되어진 내용이 저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최대 사이즈 빼기 1개의 문자를 입력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즈 빼기 1개의 문자가 모두 다 입력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력되어지는 내용 중에 이 세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구분자와 같은 문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입력 버프로부터 가져오는 내용들을 중단하게끔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C 언어에서 scanf 사용을 했을 때에도 %s라는 형식 코드는 기본적으로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를 가져왔었지만, %네모가로 꺽쇠 역슬래시 n 꺽쇠 가로 닫고 라고 표현을 해주면 개행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읽어드려라 라는 표현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n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Line이라는 메서드로 출하기를 address라는 문자 배열의 최대 99개, 널문자까지 포함해서 최대 100개의 문자를 입력받도록 해오되, 최대 문자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행 문자가 입력되어질 때까지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개행 문자라는 것은 입력을 완료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엔터 키를 입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만약에 내가 한 200문자 정도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어지면, 물론 100문자 제한에 걸려서 그 중에 99개의 문자와 하나의 널문자로 구성되어진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한 10개의 문자를 입력했는데 그 안에 공백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행 문자까지 읽어드려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서울 한 칸 띄고 코리아 그리고 엔터라고 입력을 해주었다라고 하면, 앞서서 봤던 Cin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현재 입력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공백 문자 전까지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문자열만 입력받은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서울 코리아 엔터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코리아라는 공백을 포함한 하나의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현재 개행 문자가 입력되어지는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지지는 않고, 여기 개행 문자인 엔터라는 것은 입력을 끝마쳤다라는 의미로 엔터를 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낼 수 있는 널 문자로 대체되어진다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C++에서 제공하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기 중반 좀 넘어가서 사용하려고 하고, 학기 초반에는 아직 우리가 객체에 대한 개념들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C 언어에서 다뤘던 널문자로 끝나는 문자 배열의 관점에서의 문자열을 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문자열 관련한 조작들을 다소 좀 불편하지만 당분간은 C 언어 때처럼 직접 처리해 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C 언어에서 사용한 string.h라는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str 어쩌구라고 해서 제공했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었죠.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라든가 문자열을 비교한다라든가 또 문자열을 복사한다라든가 와 같은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시켜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반 이후에 우리 C++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처리 내용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활용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C자 빼고 그냥 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C++에서 제공하고 있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고 또 효과적으로 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문자열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제 하나만 더 보면,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그 비밀번호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값과 일치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재입력받는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역시 문자열을 표현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사실 함수라는 걸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특히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문자열을 사용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봅시다.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라는 캐릭터 타입의 11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널 문자를 제외하고 10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한 것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출력을 했고 10번째 줄에서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한 후 11번째 줄에서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패스워드라는 문자 배열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진 사용자 입력 문자열이 프로그래머가 지정된 문자열, 예를 들어서 C++라는 문자열과 비교해서 입력값이 이 문자열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strcmp라는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string compare의 약자인 것이죠. 자, 물론 이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cstring이라는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인 string.h에 대한 C++ 표준 헤더 방법인 것이죠. c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string compare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함수는 두 문자열이 일치하면 0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입력된 문자열이 지정된 문자열과 같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현재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메인 함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고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else절이 처리되어지겠죠.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반복문을 통해서 다시 암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암호를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테스트라고 입력했다면 테스트는 C++와 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다시 입력받겠죠. 두 번째 입력은 소문자 C++라고 입력했어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온전히 같아야지만 같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고 세 번째 암호를 입력받고 대문자 C++라 입력했을 때에는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참고 삼아 봅시다. 자, 주의할 것은 C++의 문자열을 관리하는 string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cstring이 아니라 그냥 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유의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자 배열 대신에 이제 string이라는 표준 영역에 할당되어진 string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즉 패스워드라는 이름의 객체를 선언을 하고 그 객체에 대해 입력받기 위해서 cin 객체로부터 그 객체의 값을 입력받도록 처리를 했어요. 우리 입력 구분은 배열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나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만 입력받은 문자열에 대해서 배열을 통해서 처리할 때에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즉 배열의 각 요소를 일일이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교하는 행위를 수행을 했었지만 이제 객체를 통해서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이 패스워드라는 소위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 객체는 비교 연산자가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하나의 문자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배열이나 우리 C 언어의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런 비교 연산자와 직접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C++에서 제공되고 있는 객체라는 것은 비교 연산자나 그 밖에 다른 연산자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서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cstring 같은 헤더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그저 문자열 객체가 스스로 다른 문자열과 비교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의 객체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자열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기존의 방법과 또 객체지향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